음반을 열자마자 이런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달 유럽에서 출시된 앨범의 서문이죠. 스페인의 음반사 구르네를 운영하는 안토니 고르도스 대표는 이 앨범의 가수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이 음악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고 싶었다고 합니다. 구르네는 1996년 스페인 카탈루니아의 리에다 지역에서 설립된 음반 기획사로 1960년부터 1980년대에 발매된 전 세계의 유명 음반을 발굴하여 유럽 시장에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앨범은 바로 산울림의 작품이었습니다.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세 형제는 1977년 MBC 대학가요제에 참여해 나 어떻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 산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첫 앨범을 발매하며 당시의 파격적인 음악과 몽환적인 기타 사운드로 대중과 평단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산울림은 특유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초기 장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포크록, 디스코 등 다양한 장르를 실험하며 한국 헤비메탈의 시초로 평가받을 만큼 많은 뮤지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시에 어린이를 위한 동요 앨범도 제작하며 다채로운 감성을 소화했고 비관적이고 시니컬한 노래로는 성인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토니 고르도스 대표는 15년 전 산울림의 노래를 듣고 크게 감동받아 스페인 공연으로 초청하려 했으나 그들의 활동이 이미 중단된 상태였기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앨범의 해설지에는 그 아쉬움을 풀어내며 원초적이고 거친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독창적인 가사의 서정성에 대해 묻고 싶었던 질문을 담았다고 합니다. 안토니 고르도스 대표는 1997년 처음으로 산울림의 음악을 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들의 특이한 사운드에 놀랐고 듣다 보니 어떤 수식어도 붙이기 어려워 점점 혼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보컬의 기괴한 관기가 그를 더욱 끌어당겼으며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바꾸는 곡의 전개가 신선하고 독보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한국어가 주는 독특한 느낌에 충격을 받았으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충격을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산울림을 알게 된 이후 그들의 음악은 고르도스 대표의 인생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고르도스 대표는 산울림의 음반 1집부터 3집까지의 LP를 자체 편집하여 23곡을 선별 새로운 컴필레이션 앨범을 선보였습니다. 이 앨범에는 얼음 나오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스프레드 실크 온 마이 하트, 내 마음은 황폐한 마트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컴필레이션은 고르도스 대표가 직접 선곡한 것으로 그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 특징입니다.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발매된 앨범 중 특급 열차 속에서 내일 또 내일, 한낮의 모래시계, 새야, 날아오네, 오늘 같은 이상한 밤 등 산울림 특유의 역동적 에너지와 독창적 정서가 담긴 노래들을 수록했습니다. 스페인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마리오 페어리가 디자인한 신비롭고 화려한 앨범 커버는 유럽 팬들이 산울림의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엿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번에 산울림의 LP가 정식으로 해외 유통 경로를 통해 발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것이 고르도스 대표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토니 고르도스 대표의 열정은 산울림 앨범의 유럽 배포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김창완의 데뷔 45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앨범들을 다시 LP로 발매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고르도스 대표는 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내 음반 기획사를 수소문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고 유럽 발매를 위한 준비를 가속화했습니다. 최근 영국 음악 매체 신딕은 한국 록 밴드 산울림의 음악이 유럽에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이 전설적 트리오의 앨범 소식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산울림이 한국 가요계에 세운 큰 이정표와 그들의 음악이 어떻게 유럽에 정식 발매되어 사이키델릭 락 사운드와 K-파프의 독창적 스타일을 확립했는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혼란과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김창완 형제들이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로 함께 연주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앨범 제작과 데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르도스 대표는 한국어를 모르는 팬들을 위해 충분한 설명과 다양한 사진을 수록한 해설지를 제작하여 산울림의 이름이 산의 메아리라는 뜻임을 소개하고 1977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이사를 발표했던 시기 등 당시의 국내 정치적 배경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산울림에 대한 재조명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창완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며 많은 이들이 그의 목소리와 공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3년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김창완 밴드의 공연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산울림의 공연에서 김창완의 기타 연주로 시작된 오토바이를 타자는 모든 관객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하나가 되는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이어진 무지개 곡에서는 관객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며 반짝이는 빛의 바다를 만들어냈고 이는 어느 해외 밴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뮤지션인 댄 게이머는 이번 앨범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산울림의 사운드가 이전 음악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 독특했다고 말했으며 특히 퍼즈 기타와 두툼한 베이스라인 세차게 울리는 드럼 사운드를 포함한 시적인 가사가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토니 고르도스 대표는 산울림의 음악을 통해 신중현, 한대수, 밴드 마그마 등 다양한 한국 록 음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양 록에 익숙한 그에게 한국어의 울림이 새로운 충격적인 경험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음악을 유럽에 소개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1977년 첫 앨범 아니 벌써를 통해 등장한 산울림은 2024년 현재까지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면 그들의 음악은 시간을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K-팝 아이돌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노래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러한 열정과 관심이 계속 이어져 한국 음악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